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3,012명, 26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더니 사상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신천 지발 1차 유행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 집회발 2차 유행, 그리고 가을철 3차 유행을 거쳐 지난해 12월 4차 유행까지 확진자 수가 기록을 세우더니 급기야 13,000명대에 이른 건데요. 네,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정부는 방역 체계를 일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위험군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오미크론 확산세가 빠른 광주와 전남 등 4개 지역에서는 60세 이상이나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자가검사 키트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방침도 달라집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면 7일만 격리하면 되고요. 밀접 접촉자여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다음 달이면 확진자가 최대 3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도 있죠. 새로운 방역 체계로 고위험군 집중 관리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적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27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북 지역 공공기관도 전담 조직을 가동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직을 잃게 됩니다. 부안의 유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본부는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25일 30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62명, 군산 42명, 익산 26명, 부안 21명, 김제 11명 등입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27명이 무더기로 확진됐고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치원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휴원 기간은 이날부터 별도로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대상은 전주 지역 어린이집 470곳 모두이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불가피하게 등원해야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긴급 보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죽음을 막기 위한 법인 만큼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북의 공공기관도 전담 조직을 가동하는 등 분주히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진 건 지난 11일. 공사 현장에서 실종된 노동자 6명 가운데 1명이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주 남짓 앞둔 시점에 사고가 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전국의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책임자들이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를 점검해 왔느냐 하는 그 여부에 대한 그런 여부가 타겟으로 저희들이 조사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고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생기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전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산하 기관과 시군에 배포했습니다. 전담 조직을 갖췄고 지난 10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59명, 안전담당자 17명도 임명했습니다. 저런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마음이 편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적게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전북도는 직접 관리하는 460여 개 시설의 중대재해 예방 대응 체계를 우선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적 의무 사항을 과제화해 도내시군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은 5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나 민간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도내 시군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의원은 직을 잃게 됩니다. 공동 피고인인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박형배 전주시 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안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이같이 밝히고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2만 4천여 마리를 예방살처분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3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정읍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전 행정관은 26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 인구 10만을 지켜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장 선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경제 순환 규모를 키우고 촉진하는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행정관은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까지 이재명 후보를 위해 뛰겠다며 매주 1회 정읍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정책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정읍은 정치보다 정책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최도식은 국회, 지방정부, 정당, 청와대까지 입법, 행정, 정치, 국정 경험을 쌓으며 성장했습니다. 정읍시 행정을 바로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국회와 중앙부처에 서류 한 장 들고 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정읍시 의회가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11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조례안과 전통 상업점포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국도 30호선과 신태인읍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신태인읍과 국도 30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구간의 도로 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우선 다음 달 6일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밤 9시까지 제한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4명으로 제한됐던 인원은 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건 역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네, 6인 제한 했을 때 같이 회식하는 자리 같은 것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져가지고 단체 매출 같은 거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단체 제한은 웬만하면 푸는 게 아무래도. 심지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원 제한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4명 제한하는 것도 그냥 오셔서 따로 떨어져서 나왔지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안티만 다 같이 오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쫓아낼 수가 없고.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과 형평성을 지적합니다.
제한 인원을 2명 더 늘린 이유와 백신 패스 적용을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소상공인한테도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뭐 자영업자들이 이제 뭐 너무 인원수가 적으니까 4명 미만 적으니까 단체석 같은 이렇게 큰 업장들은 영업도 안 되고 6명까지 늘어나면은 약간 연초이기 때문에 모임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준과 형평성을 따지기보다 코로나 종식이라는 목표로 정부와 시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백신을 안 맞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위험하니까 백신 패스해서 빨리 그냥 종식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 6일까지 시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순창구는 여성가족부와 비대면으로 여성 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창구는 앞으로 5년간 여성 친화도시 지교를 유지하면서 관련 정책 자문과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모델 개발 등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순창구는 양성평등을 위한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향상 노력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